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의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가족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60대 아버지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국 LA의 넓은 저택에서 맏딸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 지 이제 막 2주가 지난 시점이었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도착했던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요. 아빠가 여기 계시면 모두가 불편해요. 동생도 그렇고 엄마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고 좋은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혼자 한국에서 외롭게 지냈던 그 모든 날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대요. 우리도 이제 다들 바쁘고 그냥 생활비만 보내주시면. 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LA의 따스한 햇살이 창을 통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꿈꾸던 가족과의 재회였을까요?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 말을 되뇌이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서랍을 뒤적이다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당신, 노크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낯선 타인을 대하듯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 공항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보고 싶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남편이 와 있어. 근데 걱정 마. 변호사가 그러는데 퇴직금이랑 연금 받을 때까지만 기다리래. 그때 이혼하면 된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면서도 제 용도는 최소한으로 줄여가며 살았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잠깐 보러 왔을 때도 언제나 비행기 값을 아끼려 이코노미석을 탔고 지하철로 공항까지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받아가면서도 아내는 제 퇴직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까? 아빠, 저희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계세요? 아침 식사 시간, 이번엔 둘째 민준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며 매번 전화를 걸어올 때만 해도 아빠라는 말이 그렇게 다정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그저 차갑기만 합니다. 밥을 먹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진정 무엇이었나? 자동인 출기, 아니면 생활비라는 이름의 ATM, 20년 넘게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꿈꿨던 노후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는 평범한 행복을 꿈꿨을 뿐인데 식사를 마친 후 베란다에 서서 LA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햇살 좋은 도시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꿔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느껴졌고 집안에서 들리는 영어 대화 속에서 저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Dad, we're going out for dinner. Don't wait for us. 현관문 앞에서 들려온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될 대화를 굳이 영어로 하는 모습에서 더욱 깊어지는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저를 초대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문득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공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중고등학생이었고 아내는 제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요. 떠나기 전 아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매달 1,000만 원씩 빠짐없이 보냈던 생활비,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하며 모은 돈, 그리고 제가 바친 청춘과 외로움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야경이 제 마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함이 되어버린 이 집에서, 그리고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수 없는 이들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여보, 나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하셨네요. 당신도 한국이 더 편하실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대답처럼 덤덤했습니다. 짐을 싸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짐을 제대로 풀어두지도 않았으니까요.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문득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민준이가 중학교 체육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 택시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총 18억이 넘는 돈을 보내 장만한 이 집에서 저는 결국 한 달도 채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떠나게 됐습니다. 현관에 놓인 가족 사진 속 행복했던 그 순간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조심히 가세요. 지은이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아내는 그저 현관문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마웠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LA의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면서 뒤돌아보았지만 이미 현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5년이라는 시간과 그 시간 동안 꿈꿔왔던 모든 희망이 막을 내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다는 실감도 나지 않았고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이미 팔아서 미국으로 송금했고 친척들에게 연락하기도 낯이 보였습니다. 결국 신림역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짐도 별로 없는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소파에 앉아 있어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잠을 자려 해도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요. 아내의 연락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이제는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애들 학자금도 있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당신 책임이잖아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임. 그래요,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힘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퇴직금도 거의 다 써버렸으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렇게 우울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마치 깊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서류를 정리하다가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낡은 서류 뭉치 사이에서 20년 전 증권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회사에서 받았던 사주였습니다. 그 주식이 천주였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스마트폰으로 증권사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고 나서야 겨우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맞나? 20년 전 받은 주식이 어느새 수십억 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저 회사에서 받은 복리후생 정도로만 생각했던 주식이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정호야, 아버지는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다마는 내가 알아서 잘 살 거라 믿는다. 그래요. 아버지는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지만 제가 스스로 일구어낸 이 자산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지만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이 주식이 이제는 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를 방문해서 자산관리사와 상담도 했죠. 선생님, 이 금액이라면 안정적인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도 매월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문득 하늘이 맑아 보였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장을 보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둘 장바구니에 담으며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아끼고 절약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라고 일기장에 적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도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보면 미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불행했던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저를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모든 것을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를 위해 제 삶을 희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그동안은 이런 시간에 일어나면 다시 억지로 잠을 청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날은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가 보였는데 벌써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기서 뛸 수 있지 않을까. 장롱 깊숙이 처박혀 있던 운동복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낡은 운동복이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입을 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네요.
공원에서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시던 최할아버지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7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해 보이시더군요. 매일 아침 나와 보세요.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라고 최할아버지의 격려로 용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의 아침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겨우였던 게 어느새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났죠. 걷다가 뛰기도 하고 가끔은 최할아버지께 운동기구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정호 씨,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동네 의원 원장님의 말씀에 문득 거울을 봤더니 정말 달라져 있더군요. 혈압이 높았는데 혈압 수치도 떨어져서 혈압약 용량도 줄였고 잠도 잘 수 있게 되어서 불면증 약도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자연스럽게 마음도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식사도 신경 쓰게 됐습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나면 근처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라면, 계란말이 같은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했죠.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다양한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시장 안쪽에 있는 반찬 가게 아주머니께서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보세요. 하시며 요리 팁도 알려주시고 가끔은 덤으로 반찬도 더 얹어주셨죠. 그렇게 하나둘 외우다 보니 이제는 제법 식사 준비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았던 주식 1000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은행의 재테크 전문가와 상담도 하고 투자 공부도 시작했죠. 선생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고배당 우량주와 채권형 펀드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지자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위자료 요구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제 삶에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실리며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 일과가 됐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들은 독서 모임 소식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인문학 독서 모임이었죠. 젊었을 때는 늘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이제는 여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는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독서 모임 회원들과 철학, 역사, 문학을 공부하며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 속에서 만난 지혜들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고 배우자와는 사별하거나 이혼한 분들. 하지만 그분들의 얼굴에서는 오히려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정호 씨, 우리 주말에 미술관 가실래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좋은 전시를 한다고 하네요. 독서 모임 회원이신 박 선생님의 제안으로 처음 미술관을 가게 됐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술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 회사와 가정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며 돈을 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독서 모임, 금요일에는 미술관 나들이,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진 강좌도 듣기 시작했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님, 사진 잘 찍으시네요. 구도 감각이 있으세요. 강사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지하철역 풍경, 시장 골목의 일상, 노을 지는 한강. 제가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최근에는 작은 사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찾는 건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 휴대폰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LA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그래,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처음으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죄송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는데 문득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축하한다, 지은아. 건강하게 잘 지내렴.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창가에 걸린 제가 찍은 사진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사랑은 결국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채워지지 않았던 거라는 것을. 독서 모임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사진을 찍으며 발견하는 일상의 아름다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여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 허전함이 하나둘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최근에는 시니어의 행복한 인생, 이막이라는 주제로 작은 강연도 하게 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저도 요즘 자식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겪었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독서 모임 후 박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글쎄요, 매일이 새롭고 감사한 날들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득 1년 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LA에서 쫓겨나다시피 돌아와 실리며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던 그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그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호 씨는 참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눈빛이 참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느껴져요. 박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가 무엇인지를.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필요했던 거죠. 첫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주식이 그 토대가 되어 주었죠. 둘째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 매일 아침 운동과 다양한 취미 생활이 일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온전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나 남편이 아닌 그저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서둘러 카메라를 꺼내 한 컷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매주 토요일이면 카페에서 글쓰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작업이죠. 황혼의 일기장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글을 쓸수록 제 마음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어느 날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건네신 말씀이었습니다. 제 블로그를 우연히 보셨다고 합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가끔 민준이와 지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얼마 전에는 신림동 작은 갤러리에서 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60대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요. 전시회에 오신 분들 중에는 제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고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요즘은 가끔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예전에 저는 가족의 사랑이 곧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라는 걸. 어제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인생 이막 설계하기라는 주제로 작은 강연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셨더군요. 대부분 자녀들과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70대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다가오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 정작 지금은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하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전해줄 수 있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60대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문득 LA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된 시작점이었던 거죠. 요즘은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본 예쁜 꽃, 카페에서 마신 향긋한 커피, 산책길에 만난 이웃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의 행복을 느끼는 제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쳤을 텐데 말이죠. 아버님, 이번 주 독서 모임에서는 무슨 책을 읽을까요? 박 선생님의 전화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인연들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님 처음에는 혼자 계실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저희보다 더 바쁘시네요. 도서관에서 만난 젊은 사서 선생님의 말씀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제 일상이 꽤 바빠졌네요. 아침 운동, 독서 모임, 사진 강좌, 글쓰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둘 시작하다 보니 어느새 빼곡한 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께 카카오톡 사용법이나 키오스크, 주문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이죠. 정우 씨는 설명을 참 쉽게 잘 하시네요. 동료 봉사자분의 말씀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의 소통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LA에서 돌아온 직후 그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틀어박혀 있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과 단절된 것만 같았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녀랑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며칠 전에는 지은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더군요. 아빠, 이제 곧 할아버지 되세요.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달려갔을 텐데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지내렴. 짧게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산책을 나갔죠.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오후,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어느 날 블로그에 익명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버님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가 됐는데 매일 밤 천장만 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댓글을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상처와 아픔이 저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들, 독서 모임 회원들,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어르신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얼마 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인생 이모작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는데 어느새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더 큰 강의실로 옮겨야 했죠. 정호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모임에 참석하신 한 회원분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울해했을 날씨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이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1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가족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제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최근에는 노년의 행복한 독립이라는 주제로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서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만든 책인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정호 선생님, 이 책 덕분에 저도 변화를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보려고요. 어제는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허락이나 인정이 아니라 그저 작은 용기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산책을 나갔죠. 비갠 뒤의 풍경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들이 빗물을 머금은 채 반짝이고 나무잎들은 더욱 선명한 초록빛을 띱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큰 비가 지나간 후에 더욱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길을 걷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쓸쓸하지만 당당하게.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요즘은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그때 LA에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아마도 여전히 가족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들의 행복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블로그를 책으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황혼의 일기장이라는 제목 그대로 제가 이 나이에 겪은 실패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글솜씨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지은이가 보내준 초음파 사진을 봅니다. 곧 태어날 손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더 이상 애타는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걸.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몰랐을 텐데 말이죠. 삶은 계속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나 남편이 아닌 그저 나로서의 삶.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 고유한 자유가 참 좋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면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을 굴러다닙니다. 1년 전 이맘때 제가 LA로 향하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요즘은 복지관에서 인생 이모작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찾아오시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경험을 나눕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셨는데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요양원에 보내진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일 수 있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한 달이 지나고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제가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 그 아픔과 상처들, 이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고.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2시간씩 걷는 게 습관이 됐네요. 산책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지나온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제게 정말 필요했던 건 바로 이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던 그때 우연히 발견한 20년 전 주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했던 건 그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시작점이었을 뿐. 진정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에서 시작됐습니다. 정호 씨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 뵈었을 때는 늘 어두운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눈빛부터 다르시네요. 독서 모임 회원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 저는 늘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됐으니까요. 최근에는 LA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된 거죠. 하지만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있듯이 저에게도 제 삶이 있으니까요. 그저 멀리서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책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황혼의 일기장이라는 제목 그대로 제가 겪은 실패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 별들처럼 홀로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도 평소와 같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제가 깨달은 진정한 노후 준비의 3가지 비결에 대해 정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20년 전 회사에서 받은 주식이 그 토대가 되어 주었지만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나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이 진정 중요했던 거죠. 두 번째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으로 시작하는 하루,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 사진 찍기, 글쓰기, 이런 활동들이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정신적인 건강도 찾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자아 찾기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나 남편이 아닌 그저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당당하게 미소 지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께 늘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하루를 살자.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노년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에서는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서로에게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